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자대학교죠. 이화여대에서 지금 학생과 학교가 대치하는 그런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농성을 벌이다가 어제 급기야 경찰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끌어내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학교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대치하게 된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다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네. 현취업 후진학을 모토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30세 이상의 무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대학들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평생교육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했고 학점을 취득해서 독학사나 다른 것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과대학을 아예 설립해서 여기서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학생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학생들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기존의 교육부가 주장하는 이 취지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학생들의 마음에는 우리와 합의를 본 적이 좀 없고 학내에서 교내 그 학교와 학생들 간에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좀 더 쉽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대의 건강, 패션, 역량 이런 학위를 개설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다른데 이수희 변호사님. 지금 이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예, 특수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양측의 주장, 학생들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이제 학생들의 주장이 또 다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 왜 영화에도 나온 대사 중에 하나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이대 나왔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이제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좀 엘리트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위 차별적인, 그러니까 새로운 학벌에 대한 기득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다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학위 사다리도 저는 계층 사다리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상과대 상업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그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 고등학교 바로 졸업해서 이런 수능을 보고 들어오는 친구들하고는 별개로 지금 여상 나와서 취직한 그런 여성분들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단녀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던 30대 이세 여성들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좀 다른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을 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학위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게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은 학생들의 반대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학교와 학생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 절차 하나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목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 그리고 그러한 사업으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건 학생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서 4년 교육 과정을 있어서 학위를 주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게 저렇게까지 양측이 집회까지 하고 시위를 벌일 정도의 일인가 저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유종 기자. 그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본관을 점거하면서 안에 있던 교수, 교직원들이 밖에 못 나가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28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학교에서는 그 대학 평의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학 평의원회라고 하면 대학 보직 교수님들, 무슨 처장님들, 교무처장님들이나 단과대 학장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학교의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학생들이 본관을 막아섭니다. 한 400명 정도 학생들이 막아섰고 그래서 여기 계시던 남아있던 교원,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일부 교직원들이 무려 46시간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풀려났습니다. 네. 그 여상원 변호사님, 이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저 안에 계시던 분들, 교수나 교직원분들한테 에어컨도 켜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이 사업 안 한다. 폐재 소명만 해주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감금이란 게요. 네. 아무리 잘해줘도 있죠. 내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면 그건 감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뭐 금수저를 주고 진짜 밥을 떠먹여줘서도 네.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고 네. 들어오고 싶을 때 못 들어온다면 그건 감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주장은 법리적으로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게 이제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42여 시간이 넘도록 같은 건물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 텐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 변호사님. 어떤 그 학생들 측에서 약간 그 교수님들의 인격을 좀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접촉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외부 인사들이 좀 들어와서 뭐 도움을 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 인사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무슨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그 외부 인사가 학생들의 어떤 행동에 개입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학생들의 행동이 형법상의 범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이화여대라고 해가지고 네. 피해 법권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난 범죄는 모두 현행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그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지금 뭐 한 몇백 명이 학생 400명, 교원 또 수십 명 아닙니까? 교수하고 거기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거나 이런 모욕죄가 성립되고요. 그다음 폭행을 했다면 지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 대학교에서 이런 폭력 시위가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요. 아직도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참 안타깝습니다.